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올림픽 경기들도 있고 K리그와 MLS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경기, 일본과 뉴질랜드의 경기고요. 배당 투기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쪽을 가리키고 있고, 일본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저 역시도 일단 이 경기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본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이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 전방에서의 우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받쳐주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고, 뉴질랜드의 장점은 좀 킥력으로 이제 롱킥으로 제공권, 벌리 같은 모습, 네, 벌리 같은 제공권을 보여주는 팀인데, 사실 그렇게 받쳐주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본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의 버프, 그리고 홈콜, 이런 부분들, 개최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대승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가 수비적인 부분들, 한국 상대로도 좀 고전했었던 그런 모습들, 압박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라면 대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2점 차 이상의 승리, 일본의 핸디캡 승리, 마엔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한국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 주전 자원에서의 핵심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 로드리게스가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한국은 뭐 특별한 뭐 징계나 결장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경기력에서는 멕시코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처음에는 좀 한국 승을 애국 배수로 생각을 했었다가, 멕시코가 이제 골드컵으로 여러 선수들이 좀 원래만큼은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초아 키퍼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한국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결정력이 그만큼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도 일단은 페널티킥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전 경기도 이제 루마니아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멕시코 상대로 쉽게 득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멕시코와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한국은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됐을 때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부분들, 그리고 스쿼드적으로도 멕시코가 분명히 잘하는 팀은 맞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에 비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뭐 침투하는 모습들이나 역습이나 굉장히 좀 개인 능력도 좋은 편인데,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이렇게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멕시코가 분명히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황의조라든지 아니면 이동준이 이번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한국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이라면 멕시코의 이 경기력도 좋기 때문에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두 팀 다 토너먼트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이 두 팀 다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한국이 결정력이 지금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또 한국이 지금 수비에서의 박지수 선수가 논산을 일주일 갔다 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모습들, 그리고 집중력 있는 모습들,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역시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울산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서울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배당이 높긴 하지만 지금 서울은 오스마르와 가브리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울산 역시 올림픽 찻줄로 이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서울이 지난 경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역시 좋지는 않았었지만 서울의 이 홈에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이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서울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울산의 이 주전 자원들의 이탈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고, 서울 역시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득점의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1점차 승리, 서울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제주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제주가 일단은 수비가 좀 견고한 팀이고 제공권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인천이 제공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주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9경기째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기력도 최근에 좋고 흐름도 좋은 상황이고 연승을 이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2.5점 기준으로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일단 이 경기 제주의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인천이 아길라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들, 지난 경기 때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인천, 그리고 홈에서의 좋은 제주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프랜승이죠. 제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새벽 경기라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애틀 대 세노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시애틀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무가 좀 길지 않았다면 좀 무승부의 이변도 생각을 해봤겠지만 세너스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고, 또한 상대가 시애틀입니다. 또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본다면 5연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애틀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배지만 언더 쪽을 바라보는 부분은 시애틀이 세너스 상대로 분명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세너스가 최근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잘 비비는 그런 모습을 강팀 상대로도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 세너스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역배지만 언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애틀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인터마이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인터마이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에서의 몽레알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인터마이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지난 경기 때 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또한 그런 이변을 또 만들어내기에는 경기력이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몽레알이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마이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몽레알이 상성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마이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레알도 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마이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마이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이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휴스턴 대 솔트레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휴스턴의 승도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기력은 솔트레이크가 더 앞섭니다. 하지만 이 휴스턴이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그리고 솔트레이크가 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정에서의 솔트레이크를 믿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휴스턴의 승을 바라볼 정도로 솔트레이크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경기력 자체는 이 솔트레이크가 앞서긴 하지만 이 휴스턴 상대로 완전히 앞선다 이렇게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오기에는 솔트레이크가 이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휴스턴 역시 수비가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제 일본의 승, 2번은 한국의 핸디캡 승리, 3번은 서울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제주의 언더, 5번은 시애틀의 승, 6번은 인터마이의 핸디캡 패배, 7번은 휴스턴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독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C 서울의 패배, 두 번째는 한국의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시애틀의 승을 가져가 봤고 4.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핸디캡 승이나 이제 서울의 패를 가져갔었을 때 이벤트까지 포함을 해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